일요 한자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444 이야기입니다.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일사자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스승사, 또 어떤 경우에는 선비사를 씁니다. 뭔가 직업의 이름을 붙일 때 한글로는 같지만은 한자로 이렇게 달리 붙일 때는 뭔가 조금 이유가 있겠죠.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 한자를 좀 쓸 경우에는 신문에 한자가 나올 때는 이러한 것들이 한자로 같이 나오게 돼서 좀 눈에 익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이런 글자를 쓰는구나 하면서 제가 이번에 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새삼 느낀 것들도 좀 있습니다.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제게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글자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비슷한 직종으로 제가 한번 나눠 봤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판사, 검사 할 때는 일사자를 씁니다. 일. 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쭉 한번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법조 삼륜이라 하는데 판검사와 변호사. 변호사는 또 선비사자를 씁니다. 일사자가 아니고. 법무사도 이제 선비사자를 쓰죠. 사법서산이, 행정서산이 또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이 선비사자를 쓴다. 그런데 같지는 않습니다만 형사라는 직업은 또 일사자를 씁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선비사는 일정한 자격을 따야 된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시험을 쳐서 자격을 따야 된다. 이렇게 되므로 변호사, 법무사, 사법서사 이런 것은 다 어느 정도 일정한 법적인 자격의 조건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도 예전 같으면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격을 따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역시 스승사를 쓰겠죠. 교사, 그렇죠? 그리고 강사, 네, 이런 경우도 학원 강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사를 씁니다. 근데 같은 선생님 계열인데 장학사는 또 선비사를 씁니다. 장학사가 되는데 특별한 자격은 글쎄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되는데도 교사 자격증이 있죠. 그렇지만 선비사는 쓰지 않고 워낙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스승사를 쓴다. 물론 박사, 석사, 학사 이것은 직업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선비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은 역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수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다루지만 동물을 다루는 의사지만 스승사다. 약사도 선생님입니다. 약사. 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그런데 이제 같은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거 있죠. 치과 기공사. 네. 이때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비사네요. 간호조무사도 역시 선비사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은 역시 스승으로 씁니다. 스승사로 쓴다는 것은 역시 사람과 많이 관련돼서 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도 마찬가지로 스승사죠. 강도사 이런 것도 스승사를 씁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반사라는 게 직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선생을 반사를 한다. 선생이다. 교회 직책 중에 있는 권사, 네, 이것은 선비사다. 그렇죠? 권사의 사회적인 자격은 없죠. 그 교회에서만 자격이 있는데. 그런데 또 교회를 관리하는 분은 집사라고 하죠. 이때는 또 일사자를 씁니다. 물론 집사는 교회를 관리하는 분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가들이라든지 유력한 사람들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도 집사라고 하죠. 이때는 일사자를 쓴다. 지금까지 받는 것만 봐도 사실 조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종잡을 수 없는 게 사실 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대략 생각나는 대로 모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커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사, 공인회계사, 네, 이런 것도 자격이 필요하죠. 선비사다, 계리사, 그렇죠. 세무사,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속기사, 다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 선비사를 썼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운전사도 자격이 필요하죠. 운전면허라든지 또는 글쎄 영업용은 다른 자격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그러겠죠. 또 비행사, 우주비행사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해사, 배를 운항하는 분이죠. 기관사,
도선사, 이런 것들은 전부 특정 자격이 필요하다고 봐서 선비사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회사에 들어가면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 감사. 이때는 또 일사자를 씁니다. 이사, 감사 되는데 특별한 사회적인 자격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지사, 이건 직업이라 하기는 좀 그렇죠. 직책이라 할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 줄여서 지사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단순히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라는 것은 처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의 일을 처리하는 분이 도지사다. 그리고 어떤 모임 같은 데 보면 간사라고 있죠. 자, 총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간사는 이렇게 또 일사자를 쓴다. 또 행정관서에 가면 주사라고 있습니다. 주사. 그 행정관서에서 일하시는 그 공무원이죠. 그때 또 일사자를 쓴다. 대사관에는 영사라고 있죠. 영사. 네, 이때도 일사자를 쓴다. 근데 영사가 있는데 대사라고 있죠. 대사. 대사는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자입니다. 하여금사 하는. 이 대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옛날 왕조 시대 같으면 임금의 어떤 명령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직책이었죠. 그것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명정권 대사. 예. 이것은 조금 이 세 글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쓴다. 그리고 이제 각종 자격을 필요하는 것이 많이 있죠. 상담사, 상담한다. 학예사, 예. 어떤 큐레이터라고 할까요? 박물관이나 이런 전문되는 데서 하는 것이 학예사. 영양사, 예. 보호사,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죠. 그것도 아마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예사라는 글쎄요, 직업이라 할까요? 이것은 서성사를 쓴다. 또 보석을 세공한다. 세공사는 또 서성사다. 서성과 관련이 있을까? 글쎄, 세공사도 세공만 자금만 잘하면 되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격이 주로 뜻하는 선비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공사. 연금술사는 이제 서성사다. 근데 우리가 악사다. 노래를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악사라고 한다. 이때는 글쎄 악사도 자격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선비사 쓴다. 자기가 연주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네. 미용사, 이용사를 보니까 이것도 서성사입니다. 우리 머리를 만져주는 분이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성사를 씁니다. 물론 이분들은 자격증이 필요하죠. 자격이 필요한가요? 면허가 필요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미용사, 이용사는 서성사를 쓴다. 예전에 한자를 많이 쓸 때는 이렇게 가끔 봤기 때문에 머리에 남는데 요즘은 한글만 쓰니까 이 세 개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는 그런 사람, 세신사도 이렇게 글자를 한자로 쓰면 서성사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사지사 마찬가지예요. 네. 안마사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의외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조사를 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해설사는 보면 두 종류가 볼 수 있습니다. 서성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선비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도 해설을 할 수 있겠죠. 자격이 없어도. 그런 경우에는 이 해설을 쓰고 특별히 문화유적지 해설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때는 또 서성사를 썼습니다. 자격이 이 해설사가 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서성사를 쓰는 경우에는 특별히 자격이 필요했다는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기사도 이렇게 서성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선비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선비사를 쓰는 경우는 기사는 일반적인 운전사를 또 가지고 기사라고도 하고 그 이외에 어떤 기술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기사님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서성사를 쓰는 경우는 보니까 제가 사전에 보니까 관청이나 회사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특별한 기술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기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는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사, 기능사 이런 것은 어떤 국가고시라든지 아마 그런 것이 있어서 자격을 뜻하는 서성사가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바둑을 뜨는 사람들 주로 말하자면 프로기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죠. 특정한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관문을 거쳐야 된다. 일정 조건이 있어야 된다.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선비사를 썼다. 이렇게 되겠죠. 예. 조금 두서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의외다.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해보다가 이것도 직업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사, 어떤 뭔가 문제를 해결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채무를 갚지 않을 때 그 채무를 강제로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설사라고, 해결사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반적인 낱말로도 해결사라고 하는데, 해결사는 한자를 어떻게 쓸까요? 일사자는 쓰지 않아서 제가 이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서승사를 붙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우리가 한자를 공부를 하는데, 사실 실용적으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워낙 한자를 쓰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그냥 사다. 그래서 새로운 직종이 생겼을 때 어떤 이제 직종의 이름을 만들 때는 어느 것을 붙일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은 좀 고민을 할 것이고, 나름대로 아마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있으려야 생각이 됩니다. 우리처럼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붙여주는 이름대로 따라서 하는데, 한자를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글쎄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나누었을 때는 그 뜻이 있어서 나누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한 번쯤 이러한 직종에 관한 어느 사자를 쓰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몇 가지 큰 원칙은 있었죠. 교사, 의사 이런 분들은 다 서승사를 썼다. 그리고 특별히 자격이 필요한 회계사, 법무사 이런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또 선비사를 썼다는 큰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또 경우에 따라서 몇 가지는 조금 의외다라는 그런 낱말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